안녕하세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는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휴일 동안에는 지금까지 밀린 거 있으면 쭉 점검하시고요. 자, 오늘도 임대소득의 세 번째 시간인데 임대소득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문 10개 꼭 점검을 하고 갑니다. 이틀에 한 번씩 하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문 10개 그 첫 번째 확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 공익사과 관련해서 즉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 또는 덕대 등의 시설에 대한 권리 대여에서 발생하는 게 임대소득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있죠. 지상권이나 지역권 설정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익사업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임대업의 소득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1주택이에요. 주택 하나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다만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고가주택, 자,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죠. 자, 그래서 고가주택은 12억을 부한다.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이런 건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임대소득은요, 비과세가 크게 두 가지예요. 국내의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지금과 같이 비과세가 있고, 또 하나는 전답, 농지죠. 전답을 작물 생산에 농사짓게 하고 빌려주고 대가 받는 것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렇게 비과세가 두 가지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자,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이 있죠. 이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부분 등기가 됐다면 각각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다섯 번째, 공동소유주택 있죠. 공동소유주택은 각각이 아니라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각각 소유로 하되 두 사람 중에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전대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다시 임대를 주는 걸 전대라고 했고, 전전세는 타인의 주택의 전세계약책이라고 계약 기간에 다른 타인에게 전세를 주는 걸 전전세라고 하는데, 이건 본인 소유 주택은 아니지만 임대사업자의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한다. 이를테면 나는 주택 하나예요. 그럼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타인의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했다가 그걸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준다면 그 주택도 내 주택수에 포함시켜라. 그럼 나는 1주택이 아니라 2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 비과세 받을 것도 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 또 본인과 배우자, 부부가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면 합산을 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합산을 해서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를 판단한다. 이를테면 남편 주택이 있고 부인 주택이 있어요. 그럼 누구든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왜? 1주택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1주택이냐 2주택이냐 그때는 부부는 합쳐서 합산을 해서 주택수 계산한다는 거. 다음 3주택 임대소득은 월세 받은 게 임대예요. 근데 전세를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럼 전세는 월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 한 푼도 안 내. 그래서 우리 법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 3억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임대료로 계산하겠다. 그걸 단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 3억을 구할 때 초과. 이때 참고로 요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요. 제외되는 거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고 그리고 기준시가가 얼마? 2억 이하. 이런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빼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 3억 초과할 때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다음 9번째 주택임대소득이죠. 총 수익 금액이 1년 동안에 총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죠. 원래는 종합소득으로 가야 되는데 분리과세 따로 떼어서 종합소득으로 가서 과세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수험생들 10명 중에 9명이 틀릴 수 있는 지문.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틀려. 분리과세한다? 틀려.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 할 수 있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맞아. 분리과세할 수 있다. 이건 맞는데 한다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에서 손실 발생한 거,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주거가 아닌 상가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안 하고 내년에 그 상가에 소득이 있을 때 거기서만 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그러나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만큼은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 계산할 때 공제를 해준다는 거. 이렇게 해서 10가지 한번 지문 확인했고 이제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5번 문제죠.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봐서 틀린 거. 자,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 임대업을 뭐하고 제외. 그래서 요거 착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 말고 그럼 상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요 결손금은 다른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만큼은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해당 연도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공제를 합니다. 다음 2번 사업소득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거주자 대한민국 국민이 사업은 꼭 하나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 예, 임대사업도 하고 부동산 주택사 가지고 임대사업하고 그리고 별도로 본인이 음식점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사업인데 그걸 합쳐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음식업에 대한 사업은 음식업에 대한 회계 처리 별도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별도로 회계 처리를 소득별로 따로따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다음 3주택, 요때 소형주택은 제외예요. 여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 바로 소형주택이에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그죠? 40제곱미터.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바로 요 4번에 관련된 부분이죠. 지문이. 요 소형주택 그랬죠. 여기서 제외되는 주택이 요거예요.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3주택 이상 여부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는 제외되는 주택은 한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얼마? 2억이에요. 기준시가가 2억 이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된 건 위에 3번 3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빼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 임대료를 총수익 금액에 선입한다 그러는데 3번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무조건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총수익 금액이 3억을 초과해야지 보증금 합계에. 총수익 금액이 아니라 보증금 합계. 그러니까 동시에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 그런데 지금 3번 문제에는 보증금 합계 3억을 초과 그런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 계산한다. 틀렸. 그리고 4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3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 이것이 충족된 소형주택은 3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맞아요. 또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이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결성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을 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에서 틀렸다. 3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 3억 초과할 때 간주임대로 계산한다는 거 꼭 점검하시고요. 이번에는 6번으로 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외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 따지지 말고 그리고 고가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죠. 해외 주택은 다 과세를 합니다. 다음 2번 공익사업에 관련해서 지등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또는 지상권을 설정,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계속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여 일시적인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틀렸죠. 그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그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은 뭘로? 임대업의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별도로 과세합니다. 다음 3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납세지, 모든 세금의 납세지는요. 여러분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는 물건의 소재지로 갑니다. 그게 납세지고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는 인세는 거주자 주소지예요. 그럼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해요. 인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전국의 주택을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인세다. 그럼 인세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어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 그죠? 주소지로 갑니다. 다음 4번 국내에 논이나 밭, 농지죠.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건 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요 결성금은 본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를 한다 안 한다? 공제합니다. 틀렸죠. 공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